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오늘 증시 대응 잘 하셨습니까? 사실 최근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시장의 조짐이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 오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일단 지수가 마감을 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다들 힘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자진 매매 최대한 줄이고, 네, 시장을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 한 방에 모든 거를 회복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네, 매매가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지 않을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하는지 촉각을 세우면서 지켜봐야 될 그런 굉장히 난이도가 거의 최상위에 치달르는, 네, 그런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살다 살다 저는 곡물주가 이렇게 대시세를 내는 거는 제 주식 인생에서 처음 본 거거든요. 사실 과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돼지열병 사태 때 단기에 이렇게 좀 끌어올린 적은 있었죠. 이글벳이라든지 그 당시 체시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를 제외하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보면서, 자, 글로벌 트렌드라는 게 무섭긴 무섭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고 어, 배운, 네, 그런 4월의 증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푸틴 리스크에 이어 시진핑 리스크로, 그리고 심상치 않은 환율 움직임 속에 1251원 고점을 돌파한 환율. 관건은 미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며, 여기서 조금만 까딱 잘못 나와도 아주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단 시장 보면은 양시장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죠. 시장 하락폭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2.49% 빠졌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1.79%인데요. 문제는 이쪽에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쪽을 보면은 중국 증시가 일단 상해 종합이 3,000포인트를 깨면서, 예, 금요일날 우리 시장의 반등은 상해의 반등에 의해서 같이 나왔었는데, 상해가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심하게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1, 2월 달은 시진핑 푸틴 리스크였는데, 지금은 제로 코로나에 대한 봉쇄가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에 뭔가 까딱 문제라도 생기게 된다면 증시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라, 약간의 블랙스완 같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시장의 신용 잔고는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지수가 큰 폭락이 없었고 그냥 옆으로 기었기 때문에 신용 잔고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객 예탁금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점을 이탈할 때 이 신용 잔고가 하나의 이 하락의 기폭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락의 강도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내가 들어가야 될 비중을 굉장히 나누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우려가 현실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면 미 증시가 파월 및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 속에 지난주 금요일날 노무라 증권에서 0.75 두 번의 빅빅샷 이외라는 이슈를 만들었죠. 그로 인해서 급락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면 갭의 실적 발표, 즉 가이던스에서 소비 둔화가 나온 영향도 상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소비 지표가 나와요. 소비자 물가 지표 말고 이 소비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고객 일반 소비자의 소비 심리 지수가 꺾여 버린다면 이 또한 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5월 4일 날 연준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금리 인상은 당연히 할 것이며, 그 금리 인상 이후에가 문제인데, 지금 패드워치를 봤을 때는 이 퍼센티지를 보시면 되겠죠. 5월 달에 일단은 0.5%, 97.6%입니다. 근데 문제는 6월 달에 이 픽샷이라는 거죠. 보면
75에서 100이죠. 근데 여기서는 50 그리고 75 그러면은 최소 0.5에서 0.75 여기도 최소 0.5에서 0.75의 이 베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지금 시장이 기존에 알고 있던 악재인 0.5 빅스텝 두 방이 아니라 0.7 0.75로 업그레이드된 빅스텝 플러스 알파가 경기 둔화가 생겨버렸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를 넘어서는 악재가 시장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신선한 악재로 시장은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재가 해소가 돼야 되고 여기에 이제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느 정도 소강을 보일 걸로 봤지만은 북경까지 수도까지 이어지면서 봉쇄 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말 그대로 약간의 블랙스완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만큼 큰 시장 그리고 그만큼 큰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중간 가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발생된 문제가 많은 이 공급망에 훼손을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잠재적 아주 큰 리스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 정말로 쉬운 시장 아닙니다. 투자의 개념에서 주식을 해야 되는데 투자로 지금 주식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투기화 되지 않으면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다 보니 투기성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속상하지만 저는 이 또한 주식인지라 이가 없다면 잇몸으로라도 버텨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 많이 하셔서 기준점을 잡고 그 구간 안에서만 최대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어차피 급등주, 어차피 뭐 세력주, 뭐 이런 것도 수급주와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지탱해 주는 거는 업종과 섹터가 원래대로라면은 좋은 상승장에서는 지탱을 해주고 엉덩이 무겁게 쭉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라면 지금의 시장은 말 그대로 투기성 자금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고 소수의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돈의 중시점을 찾아 돈이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고 지지와 저항이 어느 자리가 명확한지 최소한 그 범주 내에서만 매매를 한다라고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 놓으면 적어도 추격 매수라든지 뇌동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소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수선한 시장에서는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을 더 많이 공부를 해보세요. 상한가를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상한가는 절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상한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보면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 있고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깊은 하락을 만드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주도주의 대장주 안에서 소수의 종목에서 나는 이 종목에서 오늘 승부를 보고 만약에 내가 실패했을 때는 스탑하겠다. 손실이 나더라도 이거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스탑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을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시장을 대응하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사람도 지금은 많이 힘들어요. 잘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힘든 시장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4월 시장을 보면 사실 쌍용차 관련주 그리고 곡물 관련주 그리고 일동제약 시리즈 크게는 요 세 가지에서 대폭등이 나왔죠. 요 세 섹터를 잘했으면 시장이 아름다웠을 것이며 그렇지 못했다면 상당히 답답한 시장이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쉬운 게 아니라 그 시세가 정상적이지도 않았다는 게 문제면 문제죠. 주식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지열병 때 잠깐 사료주 폭등했던 때를 빼고 이렇게 크게 장기로 오르는 건 저는 처음 경험해 본지라 글로벌 트렌드가 붙었을 때 주식의 폭발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세상 많이 배우고 오늘 기록에 남겨봅니다. 창초 잠시 외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듯 하였으나 우리 시장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 수급
트릭일 확률이 매우 높다. 가짜일 확률이 높다. 미 증시가 저렇게 빠졌고 3거래일 동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가 빠졌는데 코스닥이 왜 이렇게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는지 모르겠다. 빠져야 된다. 말 그대로 빠져야 될 자리에서는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자리를 왜 버텼을까요? 개인들이 들어와서 저가 매수를 해줘야 그들도 팔죠. 살짝 올려주고 팔기 위해서 주식을 잠깐 들어 올렸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팔려고 올리는 거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심어 놓으면 오히려 판단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런 고민은 무조건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미 증시의 하락의 강도 및 현재의 악재 크기에 비해 시장이 왜 개파락을 이렇게 크게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고로 트릭이다라는 판단, 이게 핵심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바로 오전이 그러한 자리라고 따라 붙으면 박살나는 자리입니다. 간단하게 중국 증시가 3000포인트가 붕괴되었습니다. 미국 증시 전저점 이탈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고요. 근데 코스닥은 월등히 좋아서 코스닥 종목군들이 전세계를 증시보다 되게 좋은 종목군들이어서 아니죠. 당연히 이탈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코스닥 또한 따라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저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내용은 많이 적지는 못했지만 이번 주에 수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애플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애플이겠죠. 애플이 깨지면 다 깨집니다. 테슬라가 깨지면 다 깨집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의 신고가 영역에 있던 섹터가 오늘 깨졌습니다. 그게 바로 2차전지겠죠. 미국의 테슬라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였고 우리나라에는 2차전지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였죠. 미국에서 넘버원은 애플이었으니까 애플이 깨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애플의 실적 발표지 않나 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네요. 간단하게 중국 증시는 3000P가 여기 말씀드렸고, 자 이어서 전일 주말에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시장에 아무도 모르는 재료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가 베팅을 해야 될 섹터가 있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섹터가 존재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파뮤 수출 중단, 이거를 뭐 국내 투자자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포의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이었고요. 일단은 신성홀딩스 상에 들어갔고, 대상, 그 다음 샘표상, 제이스케미컬까지 상에 들어가면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세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롯데정밀화학도 이런 부분에서 반사이익 성격의 이 주도주 성격으로 좀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체크를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곡물, 한일사료, 이쪽부터는 전부 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죠. 이쪽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자, 먼저 한일사료를 먼저 좀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장중에 낙주를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제 성향상 바라보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밀리면 한두 차례 정도는 매매를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1,500원 보기는 그렇고 한 2,500원에서 많이 올랐다 정도로 보여지는데, 고점에서 이제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면서 일단은 물량을 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실 팜스토리를 보면서 이러한 돌파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죠. 이게 곡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육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말 그대로 시장의 참여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끌어올렸는데, 오늘도 사실은 한일사료를 떠나서 이 고려산업이 점으로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한탑이라든지 사료주들
그러니까 즉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오늘도 사료주가 좀 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발주 랠리인데요. 결국 한일 사료가 끝나고 나머지 후발주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쉽지가 않네요. 사료는 어떻게 뭐 이거를 코멘트를 들어서 이런 종목군들을 사셔라 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신송홀딩스부터 볼게요. 신송홀딩스 일단 제 목표가가 딱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일단 마감이 됐죠. 아마 월요일날 갭을 들던지 내일 갭을 들던지 할 텐데 이 구간에서 아마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저는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 자리가 넘어가면 신송홀딩스는 사상 최고가를 넘어가게 되는데 항상 이런 봉에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랫꼬리를 어떻게 하는지, 네, 올라왔다가 뭐 어떤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슈는 28일까지 이어지는지라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샘표도 시가 갭을 들었죠. 일단 이 윗꼬리에서부터 시가가 출발을 해서 저는 15% 이상 출발을 해서 한 차례 정도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얘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샘표는 시가 매수를 해서 그렇게 크게는 먹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가에 들어가서 뭐 얘도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매도를 좀 했는데 좀 아쉬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리에서 누르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 자리에서는 매매를 못했고 저희는 사조 대림을 매매를 했네요. 사조 대림을 들어가서 얘 또한 자리가 사조 대림이 훨씬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가는 저는 사조 대림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조 대림을 좀 더 집중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밀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기준에서 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조 대림도 과거 이렇게 차트를 길게 쭉 빼서 놓고 보면 일단은 이 박스권 이 장기 박스권을 오늘 돌파하는 봉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이 다 저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저항 구간에 물량이 얼마나 있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리에서 물려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주식을 들고 있을까? 거의 매물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도 오늘의 시가를 기준으로 사주 대림도 오늘의 시가를 기준으로 올렸다가 좀 밀려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매매를 이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보유하시고 계시면은 그냥 쭉 들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28일까지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 팜유 관련해서 이제 크라운 제거라든지 과자류에도 이런 게 이 사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자류도 조금 올랐었는데 오늘 보면은 팜유 관련된 종목군들 몇 개에서 매매를 조금 이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크라운 제거는 이때부터 몇 번 매매해서 오전에 돌파할 때 한번 돌파 직전에 들어가서 뭐 3%씩 딱딱딱 끊어먹기 정도로 오늘 한 두 차례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뭐 단기과열 혹은 구간적으로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팜유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LX 인터내셔널이 이 또한 차트의 위치가 좋다 보니까 시가부터 좀 강하게 쐈던 것 같은데 워낙 대형주다 보니 좀 그렇고 롯데 정밀 화학이 이 팜유 관련해서 팜유의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이 열려 있다 뭐 이런 기사가 그리고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요. 수급주죠.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최근 제가 언급했던 수급주는 CJ 제일제당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올라가면 그냥 매도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런 박스권,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 지지, 상승, 그 다음에 롯데 정밀화학도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을 일단 돌파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은 돌파는 했지만 이 위 구간에 있는 매물이 상당히 무거워 보이네요. 딱 봐도 상당히 무거워 보이고, 이런 구간 돌파자리, 돌파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딱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살짝 밀렸다가 올라가는 뭐 그 정도 선에서만. 전부 다 파뮤 관련 섹터고요. 좀 더 파뮤 관련된 섹터고, 곡물은 사실 뭘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저는 감이 잘 안 와서 이제 곡물 쪽은 조금 보기는 어렵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지난번에 이제 사조시푸드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 수산물 관련해서 좀 올렸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지만은, 방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 종목을 처음부터 눈여겨보는 이유는 이 차트가 너무 좋아요. 차트가 너무나 이쁩니다. 차트가 너무 좋고, 이 단기적인 박스권을 지금 뚫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수급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그 전에 뭐 한성기업이라든지 많이 올랐지만은 이 구간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매물이 너무 많고 아름답지가 않고, 동원수산은 이쁘네요. 차트가 동원수산은 오히려 괜찮고, 사조시푸드 이 세 종목 안에서 종목을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해서 두산 중공업과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이 협약식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서정 한신 기계가 조금 움직였죠. 그 이유 때문에 일단 오늘 저는 이 종목을 뭐 매매는 하지 않고 관망만 좀 했었는데, 이 윗구간에서 나왔던 이 물량을 약간 떠넘기려고 하는 이 거래량,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단순하게 몇백억 가지고 이 물량을 소화하고 넘어간다?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만큼 거래가 터졌으면 이걸 뚫는 데는 그거와 견줄 만한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했다. 근데 또 이게 만약에 뚫린다 라고 하면 관점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높아요, 자리가. 하지만 너무 높아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서정기전이라는 종목도 올라오긴 하는데 이 구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종목이죠. 뭐 한전으로부터 이 수주 뭐 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 소송을 뭐 걸었는데 거기에서도 얘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게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될까라는 고민이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매매는 했지만은 투자의 관점에서, 매매 관점에서 조금 애매한 종목이 된 것 같고요. 좀 애매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원전이 좀 강했지만 생각보다 마음에는 그렇게 썩 와닿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이쪽으로 와닿고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고, 오늘 보면은 저도 거의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만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파뮤 관련해서 KC 피드, 어제는 KPF를 좀 봤었는데 돌파하는 구간에서 약간 좀 따라붙어서 짧게 돌파하는 구간에 따라붙어서 뭐 짧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돌파짜리라 짧게 매매를 좀 이어갔던 것 같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석탄 종목군들 좀 보죠. 현재 유럽에서 석탄 르네상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료, 뭐 사료는 곡물이 들어가지만 비료의 가격,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가장 저렴한 이 에너지원은 석탄입니다. 천연가스를 뭐 일거에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이 광물은 석탄인데, 석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GS 글로벌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바닥에서.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끝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과열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GS 글로벌로 보여져요. 왜?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왔고 너무나 바닥권에서 너무나 큰 거래량이 들어왔다. 이거는 큰 세력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GS 글로벌 눌리는 구간을 계속 체크할 거고요. KPF 어제 매매하고 그냥 팔았다라고 했죠. KPF 또한 마찬가지예요. 네, 같은 이 석탄 관련된 기업인데 일단 거래 대금이 이때 많이 들어온 이 악성 매물대 다 소화한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6,500원 언저리 라인을 조금 그어놓고 한번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넥스트 BT도 석탄인데 워낙 질이 안 좋은 종목이라 넥스트 종목이 없어졌나? 이름이 바뀌었나? 종목이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고요. 그다음에 철강, 대동스틸 뭐 등등등 있고 사주 시프트. 자, 그리고 철강 섹터도 끝나지 않죠. 일단은 금강철강부터 금강철강 일단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좀 있는데요. 항상 지지와 저항에서 돌파를 쳤던 구간들 이 아래자리까지 내려오면 이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 하이스틸은 좀 뭔가 애매해서 쉽게 접근이 안 되는데요. 일단 대동스틸이 오늘 중국의 감산 이슈로 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대동스틸도 일단은 거래 대금을 꽤 터트리면서 올라오는 최근 시장의 3등주 정도 느낌이 드는 종목이라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스틸이 이 액면 분할을 합니다. 주식에서 액면 분할도 하나의 호재가 되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에서 액면 분할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5월 10일이 액면 분할 정지 날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크게 밀려준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제지 관련해서 페이퍼 코리아가 장 막판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제지 관련된 종목을 우리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좀 했었는데, 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각 이슈로 본 게 아니라 러시아 산불 그 다음에 종목의 순환매 개념에서 종목분들 체크하면서 그 당시 가장 좀 셌던 게 신풍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페이퍼 코리아 였네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개인적으로 페이퍼 코리아는 매매를 안 했고 신풍제지를 종가에 조금 매매하다가 매매가 너무 마크가 좀 부끄러워서 뭐 난리도 아니죠. 이렇게 해서 분할매도 하고 여전히 조금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단가가 뭐 이렇게 돼도 여기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평단이 뭐 2,420원 정도라 뭐 그렇지는 않은데 너무 좀 그랬죠. 오늘 이런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았어요. 그만큼 시장 어렵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해서 매매를 만들어 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여서 비중을 치면서 그렇게 막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주 매매했던 것도 이 구간에서는 손절하고 다시 샀다가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못 팔고 추가 매수해서 반 손절하고 또 올라가길래 이번에는 진짜 가는 줄 알고 추가 매수했다가 이제는 추가 매수해서 수익이 잘 나왔는데, 너무나 이렇게만 보더라도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딱 봐도 변동성이 어마무시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를 했어도. 그리고 오늘 뭐 키움 제 6호 스펙 뭐 이런 거 장막판에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런 종목군들 위주의 흐름이라 좀 그랬고요. 그리고 어제 매매했던 바이오 FDNC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일단 어제 상한가가 풀렸죠. 시간 외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고,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를 좀 해놓고
기다렸다가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해서 일부 날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전량 매도를 좀 했던 종목인데, 바이오 FDNC 잘하면은 대박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노선은 이런 구간들 정해놓고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다가 여기를 깨버린다 싶었을 때는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이 의외로 이런 자리를 깨게 되면 신규상승주는 한번 터지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 증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보는데, 이런 파동이라는 게 있죠.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밀리는데, 이 파동, 그러니까 이 하락만큼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락을 오늘 빠르게 하고 장중 하락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니까 여기까지죠. 12,000포인트, 장중에 12,000포인트까지 뭐 며칠 안으로 이렇게 날려버리고 여기에서 강하게 시장이 반등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스닥이 아주 강하게.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자, 그리고 5월달 라이브 신규 가입은 뭐 이번 주부터 이제 슬슬 가입 받을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